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나와 위클리 알짜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비스타 한글 서비스 팩 1이 지난 16일 공개됐습니다. 영문을 비롯한 5개국판은 지난달에 공개됐지만 한글판은 이번에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안정성이나 호환성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되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를 끝으로 사라질 윈도우 XP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서비스 팩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요즘 일련의 해킹 사건을 보면서 IT 강국 대한민국이 보안에는 정말 속수무책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지난 2월 초 발생한 옥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외에도 유명 포털과 게임 사이트들도 줄줄이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해킹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피해 사례가 생기기 전까진 일단 쉬쉬하는 인터넷 업체들의 보안의식과 대응 방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하기만 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입니다. 저도 조회를 해보니 정보 유출 피해자 1,000만 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패스워드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앞으로는 개인정보 관리에 신경 좀 써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닌텐도가 인기 가정용 게임기인 위를 오는 26일 22만 원에 국내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는 이제까지의 게임기와는 달리 리모컨 형태의 컨트롤러에 센서를 내장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게임에 반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이머들은 위의 국내 출시 소식에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의 국가코드 적용으로 인해 해외 버전 위를 구매한 기존 게이머는 한글화되어 출시되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국내 버전 위로 다시 구입해야 하며 이런 요인이 기존 게이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내수용과 수출용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국내 제조사들의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텔레비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나와가 일본, 유럽, 미국의 유명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토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거의 동일한 사양의 제품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국내 가격이 약 30%가 비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삼성, LG 등 국내 제조사들은 유통구조나 보증기간, 부가기능 등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내 기업의 제품을 국내에서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싼 요금과 불편한 사용 환경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던 휴대전화용 무선 인터넷이 최근 3G와 만나며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LG텔레콤이 내놓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 오즈가 선두에서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월 6,000원이면 1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용 브라우저가 액티브엑스와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전용 단말기 확보가 더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주유소 가격 공개 사이트가 지난 15일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개통 직후부터 서버가 다운돼 다음날 서버 용량을 10배로 증설하는 등 문제점들이 속출했는데요. 사이트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르다는 지적까지 나와 정부가 원인 규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PC 부문에서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삼성과 인텔이 인텔의 SSD와 모바일 칩셋 사업 진출에 따라 경쟁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최근 네이버의 무료 백신 서비스인 PC그린에 제공하려던 V3 백신 엔진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형 포털과 백신 업체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HP와 델이 40만 원대 저가 노트북 PC를 차례로 선보이면서 국내 노트북 PC 시장의 판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LCD 패널 업체들은 저가 노트북 PC가 IT용 패널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BM이 프로세서 연산 속도가 5GHz에 달하는 2세대 파워6 프로세서를 선보여 상용화된 서버용 프로세서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를 장착한 서버 제품은 오는 5월에 출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3D 기반 디스플레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내 업계가 앞선 방송과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3D 방송 표준화와 TV, 휴대폰 등 단말기 조기 상용화로 세계 3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검수 결과 비싼 혈세를 들여 만든 공공기관의 모바일 홈페이지 중 22%가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햅틱폰 가격이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7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로 하락됐습니다. LG전자도 올해 전략 제품으로 내놓은 뷰티폰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인상해 실제 구입 가격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휴대전화 외장 메모리로 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SD 2GB의 가격이 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한 제품의 가격 하락에 불과하지만 7,000원 선이 무너졌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실적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 구매 전용 카드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버스나 승용차 배터리 도난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속에 들어있는 납이 도둑들에겐 짭짤한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데이터 백업용으로 어떤 저장 장치를 사용하시나요? 최근 다나와에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데이터 백업용 저장 매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하드디스크를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CD나 DVD는 16%,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를 꼽은 응답자가 약 7%로 나타났습니다. 보기 중에는 최근 차세대 저장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레이도 포함돼 있었으나 전체 응답자 중 약 5%만 선호 의사를 밝혀 아직은 일상생활에까지는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윈도우용 오피스 2007 제품을 리눅스 환경에 최적화시킨 국산 오피스 소프트웨어인 오피스 2008 리눅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새로운 HSDPA 폰 듀크를 선보입니다. 디직스 세미콘은 DDR3 플랫폼에 1600MHz로 동작하는 새 메모리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팔로는 소호 시장을 겨냥한 2TB 용량의 스토리지를 출시합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새로운 소식을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